안녕하세요.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아나운서 이가희입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 수시 면접을 치르는 학생들이 있죠. 서울대 지역균형 선발 전형은 12월 2일과 3일에, 고려대 인문계열 융합형 인재 전형은 12월 3일, 자연계열은 4일에 각각 면접을 실시합니다. 12월 3일과 4일에는 경희대에서도 면접을 치르는데요. 이 서류 내용과 기본적인 학업 소양 등을 확인하는 면접인인 만큼 학교생활 기록부와 자기소개서를 꼼꼼히 읽어보고 지금까지의 경험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생각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학과에 지원한 동기와 자신의 활동을 연관시켜서 학업에 열정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에서는 수능 가채점 점수를 바탕으로 정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3명의 수험생과 정시 집중 상담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최선의 전략을 위한 상담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지금 시작합니다.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오늘도 학생들을 위한 진학 상담을 이어가 볼 텐데요. 먼저 진학 상담을 함께해 주실 전문가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먼저 수험생들에게 결정적 코치를 해주실 분이죠. 가능성을 키워주는 멘토십니다. 숭의여자고등학교 정재원 선생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숭의여자고등학교 정재원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수능 점수가 아직 확정된 성적표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걱정이 많이 되실 텐데요. 네. 사실은 이제 저희들은 이제 경험이 좀 있기 때문에 수능 성적이 나온 다음에 걱정해도 늦지 않는다고 얘기하지만 아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많은 수험생들은 그렇지 않을 겁니다. 저희 방송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걱정을 더는 시간을 갖도록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대입 합격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짜주실 전문가 두 분 모셨습니다. 먼저 발빠른 입시 정보와 최적의 대입 전략으로 수험생과 학부모들에게 늘 관심이 집중되시는 분이죠. 종로학원 하늘교육평가이사이신 오종훈 선생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종훈입니다. 이제 다음 주 12월 7일이죠. 수능 성적이 발표가 되는데요. 아마 그 전주인 지금 이번 주가 상당히 고민도 많이 되고 기다림의 시간일 것 같습니다. 1차적으로 이제 수능 수시 후에 마지막 남은 면접들 충분히 준비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주 최종 결과 잘 나오기를 같이 바라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풍부한 입시 경험과 전문성을 경비하신 분이시죠. 인천 하늘고 정주원 선생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천 하늘고등학교 정주원입니다. 예, 다음 주 이제 수능 발표하기 전에 학생들이 지금도 많이 고민하고 되게 울상으로 지내고 있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런다고 해서 성적이 바뀌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하루하루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 뭔지를 좀 골라보시고요. 그다음 또 다음 주 성적이 나온 다음에도 선생님들하고 잘 상담하셔가지고 그 다음에 선택을 무엇을 할지에 대해서 항상 고민하시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정시 전략을 고민하는 수험생들을 위해 저희 TBS가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12월 24일 토요일에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서울시청에서 입시 설명회와 1:1 정시 상담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12월 28일 수요일에는 오후 1시부터 10시간 특집 생방송 정시 합격 대예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합격 예측 서비스를 제공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수험생과 학부모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문의 전화는 02-311-5441에서 2번으로 해주시고요. 상담 신청은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수험생들의 정시 상담을 해드릴 텐데요. 정재원 선생님, 이 상담을 받으시는 분들이 고려할 점이 있죠. 예, 저희가 이제 당분간 12월 7일 이전까지는 수능 가채점 결과를 이용해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실제 수능 성적이 나왔을 때에 입시에 변수가 있을 수 있으니 이 점 유념하셔서 상담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럼 1교시 시작하겠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사전 접수를 받고 있고요. 제작진과 충분히 논의한 사항을 바탕으로 최고의 전문가께서 분석해 주신 내용을 오늘 생방송을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 학생을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학생은 엔지니어를 희망하는 졸업생입니다. 내신 평균은 4등급, 수능 가채점 예상 평균은 1.9등급이고요. 희망대학은 가구는 서강대 기계공학 전공, 나군 고려대 환경생태공학부, 다군 중앙대 창의 ICT 공과대학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위해 전화 연결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네, 엔지니어를 꿈꾸는 졸업생 아들을 둔 엄마입니다. 네, 우리 어머님이 전화 주셨는데 우리 학생이 정시 준비하면서 어떤 점이 가장 고민이 된다고 하던가요? 이제 좀, 아무래도 한번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네. 이번엔 좀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대학들을 좀 알고 싶고요. 좀 그러면서도 조금 높은 대학을 가고 싶어 하고 있어요. 네, 아마 그 군별로 지원 전략이 궁금하신 것 같아요. 이번 상담과 분석은 오중훈 선생님께서 해주실 거고요. 먼저 우리 학생의 내신과 수능 가채점 점수 살펴보겠습니다. 예, 학생의 내신 성적 화면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국어 교과 이제 3년간의 이제 평균 등급이죠. 2.3등급, 수학 3.1, 영어 5.5, 과학 5.2에서 평균 4개 주요 교과 등급은 4.0등급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 수능 가채점 결과인데요. 국어 영역이 원점수 91점에 표준 점수 예상 점수입니다. 127에 100분위 95에 2등급 예상하고 있고요. 수학은 가용을 받습니다. 원점수 92에 표준 점수 127, 100분위 96에 1등급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어 영역 원점수 89에 표준 점수 127에 100분위 90에 2등급 보고 있습니다. 한국사 원점수 35점에 절대 평가로서 2등급 예정되고요. 화학일 37점 원점수에 표준 점수 60에 100분위 83에 3등급. 지구과학 2를 받습니다. 원점수 42에 표준 점수 65, 100분위 91에 2등급 해서 원점수 4개 영역 기준에서는 351점, 예상 표준 점수입니다. 4개 영역 표준 점수 합계로 506점, 평균 100분위 92점, 평균 등급 1.9등급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원점수 기준으로는 저희가 상위 누적 약 5.3%를 추정하고 있고요. 표준 점수 기준은 4.7%, 100분위 기준은 4.0%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예, 지금 이제 성적을 보니까 우리 학생이 수학은 잘 보기엔 등급이 1등급이 나오긴 했는데 이제 등급 컷에 걸려 있는 그런 상태고 전반적으로 이제 표준 점수 예상 표준 점수가 지금 고르게 120점대 중후반에 지금 걸쳐 있어서 사실은 참 원서를 쓸 때 많은 전략들이 필요한 학생으로 보여지시는데요. 오정원 선생님, 우리 학생의 정시 좀 포인트 한번 짚어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뭐 자연계 학생이고 주로 상위권 대학이 또 수학하고 과탐 비중이 큰 편이란 말이에요. 현재 이제 학생이 1등급 저희가 이제 커트라인으로 예상되는 1등급 컷이긴 하지만 1등급을 받았다는 것이 상당히 유의미한 이제 항목일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과학이 또 자연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과학이 이제 화학일이 3등급 예상되어서 지구과학 2를 받지만 2등급 된 부분에서 여기서 약간 정도 마이너스를 고려하는 입장일 것 같습니다. 또 상대적으로 학생은 또 국어 영역을 1등을 받지 못했지만 100분위 95에 2등급을 예상되어서 전체적으로 영역별로 본다고 하면 수학 영역이 많이 반영되고 국어 영역도 되도록이면 많이 반영되는 쪽이 유리할 것 같고요. 탐구는 상대적으로 다른 영역에 비해서 약간 못 본 부분이다 보니까 탐구 반응비 좀 낮았으면 하는 바람일 수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학생들이 목표라는 지원 대학 경우가 주로 2323에서 수학과 과탐 비중이 보통 큰 대학들이 많고요. 서강대 정도가 과탐 비중이 15%로 작은 쪽이기 때문에 실제 학생 경우에서는 목표 대학을 정했을 때 그 기준에서 어느 대학을 정하느냐가 실제 유의미할 것 같습니다. 그 뭐 반영 영역을 전부 고려한다고 해서 경쟁 대학들이 뭐 완벽하게 반응이 다르지 않다 보니까 일자는 적절한 경우에서 지원서를 정하고 네. 그리고 서강대도 어떤 탐구 반응률이 좀 낮은 편이다 보니까 한 번 정도 더 고려해 볼 수 있는 이런 대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학생에게 유리한 영역별 조합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예, 영역별 조합에 대해서 반영 비율을 고려한 상태에서 이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화면 통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표준 점수인데요. 국수영탐 비중이 2323이죠. 수학과 과탐 비중이 큰 쪽에서 산출 점수를 내보면 505.6점이 나왔습니다. 국수영탐 비율이 233이 수학 영어가 큰 쪽으로 보면 506.4. 국수영탐 비율이 20, 35, 30, 15인 경우에선 506.8로 가장 높은 점수가 나왔습니다. 국수영탐만의 동일 반응 비율 등 506점이 나와서 반응 비율로 봐서는 20, 35, 30, 15로 반응된 506.8점이 가장 높은 표준 점수를 예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2323 수학하고 과탐 비중이 둘 다 높은 쪽이 상대적으로 조금 약간 1점 정도 낮은 정도로 예상되는 경우입니다. 100분위도 비슷한 양식으로 수학하고 수학이 높고 탐구 비중이 낮은 쪽의 반응 비율이
예상별 분위기가 가장 높았고요. 그리고 2, 3, 2, 3 수하고 같은 비중에 동시에 높았을 때가 상대적으로 조금 낮은 쪽에 순위에 들어갔습니다. 예, 학생의 성적을 보니까 지금 그 조합별로 봤을 때 어찌 보면 좀 학생에게 좀 희망이 좀 있어 보이는 그런 측면이 없지 않은데요. 뭐 우리 학생이 지금 오정훈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그 반영 비율들을 좀 잘 계산하고 특히 이제 특별히 우리 학생은 상위권 학생이니까 아마 표준 점수가 중요할 겁니다. 그런 것들을 눈여겨 보시면서 신중하게 접근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저희가 희망대학의 합격 여부를 판단할 때 상향, 적정, 안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 용어 설명을 정재원 선생님께서 해주실까요? 예, 화면을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상향으로 꼽는 대학들은 학생의 취득 점수가 합격 가능성이 좀 낮은 그런 성적을 이제 우리가 상향으로 꼽고 있고요. 적정은 이제 뭐 점수와 합격의 가능성이 이제 비슷한 이런 부분을 얘기하고 있고요. 하향의 경우, 이제 안정의 경우에 이제 상당히 이제 합격 가능성이 높은 그런 것을 우리가 안정으로 꼽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학생이 정시에서 희망하는 대학이 서강대, 고려대, 중앙대였는데요. 희망대학들의 특징과 도전 가능성을 살펴볼까요? 예, 먼저 희망대학 가군 서강대학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서강대 기계공학 전공 모집인 25명이고요. 작년도 경쟁률 6.17대였습니다. 전형 요소로 보면요. 수능 90에 학생부 비교과 10인데 비교과는 출결 봉사만 반영되기 때문에 그냥 만점으로 보시면 되고요. 사실상 수능 100% 전형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영역별 반영 비율은 국어 20에 수학 35 가장 높죠. 영어 30에 탐구 15로서 탐구 반영 비중이 경쟁대학에 비해서 낮은 편입니다. 네. 한국사는 이제 반영되는 가산점이 자연계의 경우에는 4등급까지 1등급 4등급까지 10점 만점을 주고요. 5등급 9.6점, 6등급 9.2점을 주니까 학생은 당연히 이제 10점 만점에 해당될 것 같습니다. 지원 가능 성적은요. 작년도에 합격자 평균 점수가 507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조금 조심스럽게 올해 점수로 환산해 본다고 하면 올해가 사실 저 수능이 좀 어렵게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는 이걸 510점 정도로 올해 환산된 평균 점수로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 흔히 이제 요즘에 얘기하는 원점수 기준으로 보면 저 서강대 기계공학 전공을 저 배치 기간별로 조금씩 다르게 놓긴 했는데 가장 낮게 놓은 데는 355점 원점수죠. 근데 가장 높게 놓은 데 360점까지 나왔습니다. 350에서 360점을 놨는데 현재 학생의 점수를 보면 356점 정도 나오는 경우예요. 그래서 이제 실제 이런 기준으로 해서 희망대학을 지원했을 때 소신 또 소신 상향 정도에 해당이 되어서 현재 지원한 대학이 나름대로 그래도 저 탐구 반응 비중이 낮기 때문에 네. 학생으로 보면 좀 더 유일하게 저 지원할 수 있는 대학임에도 불구하고 서강대 합격선이 현재 학생의 점수를 보면 거의 저 추가 합격으로 해서 될 수 있든지 아니면 또 안 되는 정도의 선이라는 점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럼 희망대학 나군도 살펴주실까요? 네, 나군에 이제 고대 환경생태공학부를 원했는데요. 모집인원 15명이고 작년도 경쟁률 약 5대1 됩니다. 수능 90 학생부 10% 반영, 학생부 10이 이제 교과 점수까지 포함돼 반영되는데 실제로는 1등급과 5등급까지 점수 차가 약 0.8점 정도 되니까 네. 크지는 않은 점수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역별 반영 비율은 2, 3, 2, 3에서 수학과 탐구 반영 비율이 높습니다. 한국사 반응 방법은요. 자연계열이 4등급까지 10점을 주고 5등급 9.8점 주기 때문에 학생은 10점 만점을 받는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원 가능 성적은 제가 쉽게 말씀 원점수 기준에서는 360에서 363점 정도를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성적대 합격자 평균 점수는 510점 정도 보고 있습니다. 이게 합격자 평균이고 실제 쿼타인 점수보다 좀 낮겠죠, 그죠? 507.8점 예상하고 있는데 이걸 올해 다시 어렵게 나온 수능 점수를 고려했을 때는 약 쿼타인 점수가 510점을 좀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학생의 예상된 평균 점수는 506점 정도 예상되어서 역시 이 대학도 실제 지원했을 때 약간 상향 정도 지원. 그러니까 이제 합격선이 많이 하락한다고 하면 붙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정상적인 합격선이 나온다고 하면 조금 지원할 때 어려움이 있는 대학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예, 아무래도 이제 표준 점수는 수능이 어려우면 표준 점수가 올라가고 수능이 쉬우면 표준 점수가 낮아지는 그런 특징 때문에 전년도의 난이도하고 비교해봤을 때 표준 점수가 좀 더 합격선이 올라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조심스러운 예측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학생을 위한 그 추천 대학이 어떨까요? 예, 정시 추천대학을 각 군별로 해서 상향, 적정, 안정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가군 경우는요, 그러니까 나군하고 다군이 적정인 안정 정도를 지원했을 때는 한 개 군은 또 높게 지원할 수 있잖아요. 그런 네. 의미에서
상향 지원 대학으로 서강대를 꼽아볼 수 있습니다. 서강대 기계과학 전공이 25명이고 또 서강대가 이제 모두 이제 자연계 가군에서 모집하는데 뭐 기계공학, 화공, 컴퓨터공학 이게 다 전공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뭐 점수차가 약 1, 2점 정도 과별 점수차가 나긴 합니다. 이 점도 한번 고려해 보시고요. 네. 적정선의 대학으로는 가군의 경우에서는 서울시립대 기계정보공학과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가군에서 시립대를 지원한다고 하면 그래도 적정에 가까운 합격성이 어느 정도 높을 수 있는 대학을 볼 수 있고요. 안정선이란다면 건국대 기계공학과를 추천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나군인데요. 나군은 상향은 고대 환경생태공학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이제 학생이 좀 재수하는 졸업생 입장이기 때문에 적어도 1개 또 2개 정도 대학은 적정 지원을 써야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에서 한 군에서 상향을 지원한다고 하면 다른 군은 반드시 적정 또 안정을 지원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어떤 그 전략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상향을 쓴다고 하면 고대 환경생태공학을 쓸 수 있는데 실제 이거 쓰는 입장은 어떤 입장이냐면 약간의 합격선의 하락이 어느 정도 두렵게 나타나는 경우, 좀 학생들 뭐 약간의 펑크성이 나는 정도의 상황으로 지원했을 때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적정 또는 이제 약간 소신 쪽에 가까운 곳이 한양대 원자력공학과, 안정선은 경기대 기계공학과를 꼽을 수 있습니다. 다음 다군입니다. 상향은 중앙대 창의ICT공과대. 그 대학 라인으로 보면 이 중앙대가 적정으로 놓을 수도 있지 않냐 볼 수도 있겠지만 다군의 또 특성이 있습니다. 또 다군은 이제 상대적으로 조금 높은 학교성을 갖다 보니까 이 부분 상향으로 볼 수가 있고요. 네. 적정선은 건국대 미래에너지공학과 등을 볼 수 있습니다. 안정선은 홍익대 기계시스템 디자인공학과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추천 대학 중에 어떤 대학을 자세히 살펴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가군의 서울시립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서울시립대 가군인데요. 모집인은 17명이고 경쟁률 4.29대입니다. 수능 100% 반영이고요. 반응률이 2.323입니다. 작년도 지원강 성적, 작년도 합격자 평균 100분을 보면요. 91.5점이었고 평균 표준 점수를 보고 504점이었습니다. 현재 학생의 갖고 있는 평균 100분의 91.9점, 수능 표준 점수도 506점 정도 되어서 실제 이 대학을 지원했을 때 아주 위험한 상황이 같이 결부되는 경우 아니면 적정한 수준에서 합격할 수 있는 대학으로 뽑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나군도 이어서 살펴주실까요? 나군은 이제 저희가 한양대 원자력공학과를 뽑을 수 있는데요. 모집은 10명입니다. 작년도 4.9대였고요. 수능 90에 학생부 10% 반영되는데 이 학생부 10%는 실제 1등급과 5등급까지 점수차가 한양대 기준에서 200점, 2점 차 정도 납니다. 근데 네. 실제 한양대는 수능 표준 점수를 최고점 표준 점수로 전환되는 대회이기 때문에 그 2점 차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점수대로 보면 약 1점 차 정도로 반응비를 볼 수는 있습니다. 반응비는 2.323이었고요. 한국사 자연계열인 3등급까지 감점이 없어서 학생 감점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원강 성적 때는 작년도 평균 표준 점수가 508점, 작년도 기준입니다. 학습 평균 100분이 93점이고요. 학생 올해 표준 점수는 506점 정도 되죠. 수능 평균 100분이는 91.9점 되는데 저희가 이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학생은 이제 지구과학 2를 선택하기 때문에 2 가산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아마 한양대 지원하는 학생들한테 2 가산점은 상당하게 고유한 보배일 수가 있는데요. 3% 정도의 추가 점수는 고려해야 되고요. 다만 이제 마지막으로 한양대에서 변환 표준 점수를 마지막 발표할 겁니다. 수능 점수 발표되고 나서 한 일주일 뒤에 변환 표준 점수를 발표하는데 실제 한양대 과탐의 변환 표준 점수가 실제 소위 말하는 물보정이냐 불보정이나 보통 표현하는데 100분위 기준에서 표준 점수의 변별력이 더 큰지 작은지를 좀 보시면서 판단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한양대 기준의 변환 표준 점수를 발표할 때는 최고점 표준 점수의 변화는 특징이 있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 어느 점수가 표준 점수 200점으로 형식적으로 규정되면 원점수 100점을 맞도 그대로 200점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 점수가 한양대식의 특별한 변화이긴 한데 그것까지 다 고려해가면서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의 입장에서는 과탐 3% 가산점까지 고려하게 되면 그걸 고려하지 않았을 때는 소실성 지원일 수가 있는데 네. 고려했을 때는 적정 또는 소실 지원으로 볼 수 있는 대학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다군도 살펴주실까요? 네, 다군은 이제 저희가 홍익대 기계시스템 디자인공학과를 뽑아봤었는데요. 모집은 57명, 인원이 많죠. 자연 9.83대였고요. 수능 100% 반영입니다. 반영 특징이 있는데요. 여기 이제 수학하고 과탐은 필수 지정 영역인데 국어하고 영어는 택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 입장에서는 이제 국어 성적이 좋으니까 국어를 받아갈 것 같은데요. 작년도 세경력 기준에서 380.2점이
합격자 평균 표준 점수였고요. 네. 현재 학생의 표준 점수는 381점 정도 되어서 안정권 적정선의 지원 대학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어머님, 오늘 상담 받았는데 어떠셨어요? 그동안은 조금, 많이 안개를 속을 걷는 것 같은데 오늘 네. 많이 도움이 됐고요. 네. 오늘 참고해서 잘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상담은 수능 가채점 점수로 상담해드린 내용이니까 성적표가 나오면 다시 한번 신중하게 전략을 세워보셨으면 좋겠고요. 자세한 내용은 이메일로도 보내드리니까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첫 번째 상담을 마쳤는데요. 지금까지 상담한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하고 오겠습니다.